주교님은 그 한바오로 신부님을 통해 가지고 좀 도와줘라. 미국 망명 생활을 하는 2년 3개월 동안 종교단체와 교포들의 도움은 큰 힘이 되었다. 이게 어떤 사진입니까 이게? 요거는 이제 우리 신자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그 사회, 미국 한국 교포 사회 눈치를 보지 않고 이렇게 겉으로 나타나서 이렇게 도와주신 분, 거기 빠진 사람도 많습니다. 그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 교포들은 늘 그의 곁을 지켰다. 교포들 중에서도 꼭 이렇게 운동을 하셨다거나 체격이 좋은 분들이 그 경호를 한다고 이렇게 자원해서 선생님 뒤에 여기 계실 때 늘 따라다니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분이 쓰러지면 우리는 소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뭐 그때 뭐 대안이 없었어요. 대안이 뭐가 있었어요. 미국에서 군사정권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한국인권문제연구소를 만들어 활동할 즈음 한국에서는 김영삼 총재가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 전두환 정권 아래 침묵을 강요당해온 야당 지도자가 처음으로 투쟁을 시작한 것이다. 김대중은 이 투쟁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에서 한인들과 가두 시위를 벌인다. 이 투쟁이 계기가 되어 민주화 추진 협의회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85년 2월 그는 귀국을 결정한다. 전두환 정권은 그의 귀국을 허락하지 않았다. 거기 선생님이 저기 한국에 들어가시려고 그럴 때 들어오지 말라고 정부에서 그때 그 특별한 사명을 띠고 이학봉 씨가 왔었어요. 들어오지 말라. 들어오면 반드시 체포해서 체포할 테니까 들어오지 말라.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거의 들어가는 것을 말렸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하지만 그는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귀국을 강행한다. 한국 정부는 오기만 하면 잡아놓겠다고 자꾸 엄포를 넣으니까 슬그머니 겁도 나고 그래서 어지간하면 좀 비비고 안 가는 방법도 있는가 이래 생각했는데 오늘 이렇게 국내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성대하게 이렇게 하니까 혼자 앉아서 이제는 꼼짝없이 가기는 가야겠구나. 위험을 무릅쓰고 귀국한 그는 김포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다시 가택연금을 당하고 만다. 나흘 뒤엔 12대 국회의원 선거가 기다리고 있었다. 김영삼이 창당한 신민당은 선거에서 민주화 바람을 타고 제1야당으로 부상한다.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키고야 말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길고 긴 연금 생활에서 풀려난 것은 한 달 뒤인 3월 6일. 전두환 대통령 취임 4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조치였다. 이어 7월 1일 전두환 대통령은 그는 김영삼 총재와 함께 결성한 민취협을 발판으로 반독재 투쟁을 벌여 60 항쟁과 6.29 선언을 이끌어낸다. 비장한 각오로 역사와 국민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직선제 개헌을 하고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되면서 초미의 관심은 야권 후보 단일화였다. 그러나 국민이 보시다시피 같이 다니면서 봤지만 나를 그렇게 절실히 대통령 후보로 나오라고 하고 만일 내가 대통령 안 나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내가 그걸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대통령이 돼야만 지금까지 소외받았던 그 서민 대중, 노동자 농민의 생존권이 해결된다. 내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간다고 할 때 압도적으로 이긴다고 봅니다.
한 70% 정도 표로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이제 말한 것처럼 각계각층의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야권 단일화 실패는 결국 대선 패배로 이어졌다. 6월 25일 노태우 제13대 대통령의 취임으로 제13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정당 노태우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87년 민주화 열망은 눈물을 머금었다. 그런데 88년 4월 대역전이 일어난다. 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이 전체 의석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 것이다. 한국의회 사상 처음으로 일어난 여소야대 정국. 김대중이 몸담은 평민당은 제1야당으로 급부상했다. 보공청문회를 시작으로 국회에서 민주주의가 꽃봉오리를 틔우게 된다. 하지만 90년 1월 집권당이던 민정당과 두 야당이 합당을 한다. 이른바 3당 합당 체제의 시작이었다. 거대 여당의 탄생은 그에게 또 다른 시련을 예고했다. 김대중은 14대 대통령 선거에서 집권당과 손잡은 김영삼을 다시 마주치게 된다. 그리고 영원한 맞수였던 김영삼 후보에게 패배하고 만다. 세 번의 대권 도전 실패. 1992년 12월 그는 정계 은퇴를 선언한다. 저는 오늘로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평범한 일시민이 되겠습니다. 이로써 40년의 파란만왔던 정치 생활에 사실상 종막을 고한다고 생각하니 감개무량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다음 해 그는 영국으로 떠났다.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다. 비가 주룩주룩 오고 맨날 흐리고 해는 일찍 지고. 근데 잘 아시다시피 이제 세 번째 대통령 선거에서 실패하시고 돌아오신 그 여기 영국에 왔는데 정말 날씨가 사람 더 심란하게 만드는 그런 날씨입니다. 그래서 도착하셔서 한 일주일인가 열흘 정도는 계속 잠만 주무세요. 그냥 드시고 주무시고 드시고 주무시고. 처음엔 다들 걱정했어요. 보름을 지낸 뒤 그는 모든 것을 훌훌 털어버리고 소탈한 모습으로 교민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조금 웃기시느라고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제가 대통령 떨어져 갖고 그 정계도 은퇴해서 실업자가 돼서 한국에서 먹고 살 수 없어서 영국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